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간이 빠르다고 하지만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은 정말 손살같이 지나간다. 내가 이 아쿠아리움에서 일한 지도 벌써 4년째. 3년 차부터는 선임 큐레이터로 근무하며 신입들의 안전교육과 함께 우리 아쿠아리움 내에서 일어나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과 사건들을 전반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오늘은 이번 년 상반기 동안 사고로 공석이 된 몇몇 자리들을 채워줄 신입 직원들이 들어왔다. 4년 동안 이곳에서 근무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어왔고 그때마다 나를 구해주었던 건 이곳의 안전수칙. 직원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곳을 이용하는 관람객들에게도 존재한다. 이번에 들어온 직원들은 부디 나처럼 오래 근무할 수 있길 바란다.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교육을 책임질 선임 큐레이터 세모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근무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아쿠아리움 개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만 직원들은 오전 9시부터 개장 준비를 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8시 40분 정도에 출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전에 안내드린 안전수칙 전부 다 숙지하셨죠? 수칙을 정확하게 숙지하기 전까지는 항상 소지하면서 그때그때마다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럼 간단한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 아쿠아리움은 총 18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큐레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구역은 총 몇 개의 구역이며 그 구역은 몇 번 구역들일까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4번, 6번 구역에는 큐레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주는 아니지만 이 구역에서 비상출동을 해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때는 여러분들이 가지 마시고 저를 포함한 선임 큐레이터들에게 말해주세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만 명심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자리 중 몇 자리는 이 수칙을 어겨서 생긴 빈자리라는 것도. 아쿠아리움 내부의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각 구역마다 비상호출 버튼이 존재한다. 그리고 4번, 6번 구역에서 큐레이터를 만났다면 비상호출 버튼을 누르도록 안내한다. 약 3달 전 입사한 지 한 달도 안 된 신입 직원이 호출 연락을 받고 아무런 생각 없이 4번 구역으로 갔다가 약 2일간 실종된 사건이 있었다. 아쿠아리움 내부 전체를 이잡듯 수색했지만 머리카락 한 올도 찾지 못하였다. 그리고 소름 끼치게 정확히 실종된 지 44시간 44분 44초에 4번 구역 외진 곳에서 발견되었다. 온몸은 끔찍하게도 퉁퉁 불어 있었고 몸 곳곳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에 뜯긴 자국들이 있었다. 내가 근무하며 이렇게 끔찍한 모습은 처음 봤다. 이 수칙을 어긴 대부분은, 아니, 지금까지는 실종으로 끝이 났었는데 이렇게 끔찍한 경우는 처음이라 나도 굉장히 당황스러웠다. 그것을 발견한 안전보안팀에서는 뭔가를 알기라도 하듯 그의 시신을 빠르게 수습했고 어디론가 연락을 하며 나가버렸다. 자,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중요한 수칙 중 하나입니다. 사실 다 중요하긴 한데 그 4번 구역은 바다사자 구역입니다. 이곳에서 불쾌한 냄새가 난다는 컴플레인을 종종 들을 거예요. 그리고 바다사자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보았다는 소리도 들을 거고요. 지금 그 무언가에 대해서 조사하고는 있는데 이용객분들의 목격담만 있을 뿐 그 어느 곳도 발견하지 못해서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그날은 조금 더 깨끗이 신경 써서 청소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알고만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근무하는 동안 2번 정도 겪었던 일인데 이렇게 4번 구역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는 날에 바다사자 우리 안에서 이상한 허물 같은 걸 발견한 적이 있었어요. 이걸 발견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나 방법은 없으니까 앞에서 말했듯이 그냥 알고만 계셔주세요. 가장 최근에 직원들한테 구두로 전파한 거라서 아마 여러분들이 받으신 수칙서에는 없는 내용일 거예요.
어느 곳이든 부모님을 잃어버리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중앙 안내소나 미아 보호센터로 데려가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안내소나 보호센터로 가는 길에 아이들을 유심히 살펴봐 주세요. 눈물을 흘리지 않고 울음소리만 낸다던가 엉엉 우는 소리를 내는데 입은 웃고 있다면 그 아이를 처음 발견한 장소로 데려다 주십시오. 그 시간은 5분이 넘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 답답하시겠지만 이유는 궁금해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근무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대부분의 이유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니까 그 전까지는 오로지 여러분의 안전만 생각해주세요. 지하 1층은 여러분들이 일에 익숙해질 때까지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할 곳 중 한 곳입니다. 지하 1층 오른쪽 맨 끝으로 관계자외 출입금지 구역에는 여러가지 비품들과 기타 자재들이 있는데요. 이 청소창고 1개, 비품창고 2개, 기타 창고 1개, 총 4개의 창고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4개입니다. 그리고 지하 1층 밖에는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하 3층까지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건 주차장을 포함했을 때 이야기인 거고 실질적으로 아쿠아리움 내부는 지하 1층까지 밖에 없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지하 2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이나 통로를 봤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건 믿지 않아요. 제가 근무하는 동안 수도 없이 지하를 왔다 갔다 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아파트나 높은 건물에서 계단으로 내려가거나 올라가고 있는데 분명 지나왔던 층 같은데 다시 그 층이 나오는 경험들. 여튼 우리 아쿠아리움 내부는 지하 1층까지 밖에 없고 창고도 4개밖에 없으니 기억해두세요. 다른 것들은 잠시 휴식 시간 가지고 나서 계속 할 거예요. 그럼 10분 잠깐만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서 일단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다들 동물원이나 랜드마크 같은 데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출구 직전에 기프트샵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도 있는데 이곳에는 다양한 상품들을 팔고 있습니다.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니까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신경 쓸 건 없는데 여기서 근무하시면서 수칙을 어겼다거나 무언가 이질감이 든다거나 위기가 찾아온다면 기프트샵에서 흰 돌고래의 축복이라는 상품을 찾으세요. 자세한 건 휴식시간 이후 교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